아, 제일 마지막인 것 같아요. 환자혁명 책의 저희 파트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고요. 어, 이 책의 제일 앞에 보신 적 있어요? 제일 앞에 약과 병원에 의존하던 건강 주권을 회복하라입니다. 나에게는 건강을 위한 주권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부턴가 내 의지로 쓰여지지 않고 있었단 얘기겠죠? 그래서 백신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여러분 어때요? 되게 지겹지 않아요? 코로나 때 백신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집단 면역에서 암 예방 백신까지 요새 나와 있대요.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도 있대요. 근데 백신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백신을 꼭 맞으라고 하는 이유는 전염병이 있고 그다음에 이권이 좀 있겠죠. 누군가가 이 백신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절묘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이게 소비자들이 의문조차 품지 못하도록 내가 백신을 꼭 맞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지도 못할 정도로 이게 휘몰아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전염병은 사실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때 꼭 들먹이는 병이 그 옛날 흑사병이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은 있지도 않은 다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면역이 생겨난 그 질병을 가지고 마치 지금 백신을 맞지 않으면 그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가? 의사나 학회나 각 국가의 보건당국이나 WHO에서도 보장을 하니까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의사는 백신이나 면역학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310페이지에 보면은 책에 보면 어, 어, 그 미국 의사협회의 담배 광고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 이거 옛날에 저희 들은 적 있잖아요. 의사들이 담배가 전혀 해롭지 않으며 집중력에 도움이 되고 또 뭐야 소화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이래서 엄청 적극적으로 홍보를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별로 생각을 안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막 자기 전문 분야 아니고서는 그게 다방면에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 310페이지를 보면 의사로서 진정한 백신 전문가라면 강압적으로 백신 접종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논란이 될 만한 정보가 나왔을 때 백신의 부작용을 신속히 알아보고 환자 편에 서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백신이 안전하니까 무조건 접종할 것을 강요하고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면 의사는 그냥 세일즈맨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의사나 현대의학을 엄청나게 부정하는 거는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자본주의에 의해서 굴러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고가의 연봉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어떤 든든한 저희가 그분들의 도구가 되는 거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요. WHO나 FDA 같은 경우는 제약회사의 연구 결과만 받고 서류만 구비되면 허가를 내준대요. 그 약에 대해서. 근데 이 FDA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FDA 승인 막 이런 게 엄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약회사의 연구 결과만 가지고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근데 저희 얼마 전에 뉴 이스프링 그 세미나 갔을 적에 그 인증받을 때, NSF 인증받을 때 엄청나게 깐깐하게 해가지고 받았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 자체에서도 연구를 했지만 그 결과를 냈지만 그게 미심쩍으면 NSF 자체에서도 그 연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얘네가 낸 서류가 진짠가? 이거를 자체적으로 이걸 검사를 해서 허가를 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비하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사람들 몸에 바로 들어가는 약제인데 이렇게만 해서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전 좀 들었고 FDA의 재정의 절반은 제약회사로부터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입김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미국 질병센터라는 CDC라는 곳은 독립된 정부기관이 아니고 제약업계의 자회사로 이미 전락을 했고요.
그래서 백신 특허를 20개가 넘게 보유한 윤리적으로도 부패된 곳이라고 이렇게 책에 써 있어요. 그래서 위험이 존재하는 의료 행위라면 환자에게 자유로운 선택이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집단 면역과 무임승차. 여러분 코로나 백신 말미에 혹시 집단 면역이라는 얘기 뉴스에서 했던 거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처음 딱 들었을 때, 와, 이거 되게 신선한 단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질병의 유행과 만연 방지를 위해서 집단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하고 집단으로서의 면역 정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전체 인구의 60%가 자연 감염을 통해서 면역이 생기면 그 집단에서 질병이 사라진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곳에 손을 들을 것 같아요? 저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연 면역과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단기간에 백신을 맞아가지고 집단 면역이 생기기는 단시간에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백신 같은 경우도 효과가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해마다 독감 백신을 맞으라고 하듯이. 그래서 모체에서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평생 면역을 제공받기 때문에 집단에서 질병이 도태되어 사라지는 것이 가능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백신을 맞아가지고 몸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면역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이 집단 면역과 이 자연 면역이 생성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또 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백신이 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궁 경부암 백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한국의 자궁 경부암 백신이 무료 접종이 된 계기가 있는데 어떤 대통령이 집권을 할 때 이미 서양이나 일본에서조차도 이 자궁 경부암 백신이 문제가 많다는 게 밝혀져서 이게 장사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그 백신을 만든 회사에서 보니까요. 이게 장사가 안 되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봐봐요. 제약회사들은 일본 내 매출이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도덕성이 결여된 한국 정부에 리베이트를 약속하고 세금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하자고 제안을 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써 있어요. 너무 자존심 상하죠. 이 도덕성이 결여된 나라라니. 그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이제 자궁경부암에 이렇게 그걸 일으키나 봐요. 그래서 성기사마귀라고 하고 즉 곤지름이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거라고 이제 백신을 맞게 되는데 머크라는 회사의 가다실이 있고요. GSK의 서바릭스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가다실이 저희가 많이 들었죠. 병원에 가면 이렇게 크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150종 이상의 유전자형이 존재한대요.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그래서 각각의 번호가 다 매겨져 있는데 여성 인구의 26% 정도가 이미 감염이 되어 있고 건강상에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2년 안에 90%가 스스로 소멸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가다실은 150종 중에서 4가지 유전자형에 대해서 항체를 만든대요. 성기사마귀의 90%의 원인이 되는 6하고 11가, 그다음에 자궁경부암의 70%에 관련이 있는 16, 18가에 대해서 그 항체를 만드는 백신인데 이 자궁경부암에는 16, 18가 말고도 총 15개의 이 바이러스가 관련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 막아질 수가 없는데 이거를 굳이 맞아야 되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죠. 그래서 한국에 그래가지고 가다실 9이라는 게 나왔대요. 그래서 30일, 그러니까 16, 18, 6, 10일 말고도 31, 33 이렇게 다른 번호의 유전자형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다실 9이 나왔는데 예방률은 90%까지 올렸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16, 18가에 항체가 생기면은 억눌려 있던 다른 유전자형들이 활동성이 살아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유전자들 때문에 이 바이러스들 때문에 이 자궁경부암의 그 발생률이 비슷하대요. 그냥 떨어지지 않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가 지금 321쪽에 하단에 나와 있어서 제가 그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 같고요. 어, 이거 너무 끔찍한 얘기가 여기 있더라고요. 323쪽에 보면
옛날에 혹시 여기 오래되신 분들 강의장에서 그 자궁경부암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어떤 소녀들이 나오는 다큐멘터리 같은 거, 외국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본 기억이 나세요? 저는 기억이 나요. 너무 끔찍했고 너무 무서웠던 그 기억이 나는데 여기 보면은 어린 소녀들에게 백신을 권장하는 이유라는 게 나와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맞지만 자궁 경부암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다.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여기 보면요. 323페이지 여기 보면은 어 이미 인유두종 바이러스 16, 18가에 감염된 환자에게 이미 감염된 환자에게 가다실 백신을 접종하면 자궁 경부암 발병 위험이 오히려 늘어난대요. 44.6%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약회사는 이 사실을 알고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아직 성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감염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 소녀들을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12세 소녀들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받은 후에 성적 활동이 증가하는 성인 나이가 되었을 때 백신의 면역 효과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연구를 한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 보시면 허가를 받을 때, 가다실 허가를 받을 때 16세 소녀 1,100명, 겨우 1,100명을 2년만 관찰한 결과를 가지고 허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밑에 지금 11세, 12세부터도 맞히라고 막 권고를 하는데 그 나이대에는 아예 실험 결과조차가 없고 부작용에 대한 연구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그냥 '백신이니까 좋으니까 맞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자체를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그 자궁경부암 백신이 GMO 단백질을 사용한 최초의 GMO 백신이고 알루미늄 함량이 가장 높은 백신인데, 알루미늄은 신경독소로 가다실 부작용의 대부분은 신경학적 질환이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갑자기 이 부분에서 그 영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들이 뭐 자살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우울증으로 끝나면은 차라리 가벼운 것 같지만, 가볍다고 말할 수도 없죠, 자살에 비해서는. 근데 참 심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상포진과 대상포진 백신이 있어요. 여러분, 대상포진이요, 어떤 건지 아시죠? 되게 통증이 심하고 몸 한쪽에만 이렇게 그 증상이 나타나고, 근데 이게 소화기 때 감염됐던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이 떨어졌을 때 신경을 타고 다시 피부로 내려와서 염증을 일으킨다는 걸 혹시 알고 계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 이게 수두 바이러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대개는 그래서 이게 면역이 많이 떨어지는 60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발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두를 어렸을 때 맞잖아요, 수두 백신을. 근데 수두 발병은 그래서 감소를 하는데 대상포진이 되게 급격하게 증가를 한다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맞는 말인가? 하여튼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유 아기의 수두 백신을 접종한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진대요. 수도 걸리지 말라고 수두 백신을 맞았는데 애들은 또 커서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고. 근데 대상포진 백신은 근육에 주사를 해서 항체를 형성한대요. 근데 여기 책에 327에서 328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보통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활동을 할 때는 근육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게 점막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면역 세포가 점막에서도 생성이 되고 근육에서도 생성이 되는데, 이게 근육으로 바로 맞은 이 백신에서 만들어지는 항체는 점막에서 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 책에 써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럴 수가 있겠구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여기 대상포진 촉발을 보면은 어떤 것들이 일으키느냐 하면 스트레스 약물, 스테로이드, 항암 치료, 방사선, 이런 것들이 대상포진을 일으킬 수 있는데 몸의 면역을 높이면 그러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몸의 면역은 피부와 점막에서, 장내 유익균에서, 충분한 영양에서, 수면, 낮은 스트레스, 적당한 운동, 이런 것들이 몸의 면역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건강하고 충만한 생활 습관을 가졌을 때 우리가 면역력을 높여서 대상포진이나 어떤 이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백신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이 되었을 때 건강한 사람 중에서 건강한 사람이 이 정보를 받았고, 그래서 백신이 나를 예방해 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접종을 받으면 된대요. 근데 다만 먼저 충분한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을 권고한다고 이렇게 저자는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애기들이 중학교 갈 땐가 어떤 백신을 안 맞힌 거예요, 제가 열심히 이 암회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가지고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예 맞힐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학교를 못 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를 그렇게 소아과 그 병원 의사가 저를 얼마나 무식한 엄마로 바라보던지 애를 이런 것도 안 맞췄냐면서 학교를 못 간다면서. 그래서 그때 어쩔 수 없이 맞췄던 기억이 좀 나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주의의 망령이라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 개인보다 사회나 집단, 국가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개인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야 되고 전체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나 선택이 제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의 무제한적인 힘으로 개인에게 특정 의료 행위를 강요하거나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 지금도 보면은 개인의 의지로 코로나 백신 안 맞으신 분도 계시고 제 주변에는 5 차까지 맞으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활동을 제한시켰잖아요. 근데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전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다 보면 전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다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라에서도 백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가 없진 않겠죠.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보거나 빨리 이 상태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주의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는 되지만 개인의 의사도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책에는. 그리고 개인은 충분히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나라는 충분히 받아줘야 한다. 그런 뜻이 이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고, 저도 만약에 다음에 또 코로나 같은 현상이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은 없는데 이런 일이 또 벌어졌을 때 나는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하고 주변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고요. 마지막 차트는 백신주의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예전에 어떻게 사게 됐어요. 근데 이름이 저자가 너무 웃기죠. 오로지예요, 이름이. 근데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같긴 생겼는데. 근데 이게 아마 그냥 정식적으로 나온 책은 인가? 뭐 잘 모르겠는데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여기 써 있어요. 똑같이 자궁경부암, 그다음에 뭐 우리 대상포진 이런 거 있고, 근데 여기 이게 표지예요. 표지인데 내용물을 보시면은요. 수은, 알루미늄, 포르말데히드, MSG, 젤라틴 항생제, 글리포세이트, 붕사, 낙태된 인간의 태아세포, 원숭이 신장세포,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백신 안에. 근데 부작용을 보시면 자폐, 영아급사증후군 쭉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딱 들었을 때 어떡하지? 하고 굉장히 절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쭉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궁경부암 백신을 절대로 맞지 말아야 할 이유가 19가지나 있어요, 이 책에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 잠깐 보시면은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한 2가지 정도만. 백신에 수은이 들어있잖아요. 수은이 왜 들어있냐면은 방부제. 이게 이동하면서 썩지 않게 하려고 방부제로 수은이 들어있는데, 네. 그리고 177페이지를 보면은 여기는 또 뭐가 나와 있냐면 백신에 알루미늄 들어있는 거. 아까 우리 그 뭐죠? 자궁경부암 백신에 나와 있었잖아요. 여기는 보면은 알루미늄이 왜 들어있냐면 음 백신의 바이러스가 이제 죽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넣을 때 사백신을 맞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알루미늄 얘가 이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서
면역체 반응을 유도하려고 사백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몸에 들어왔을 때 면역체가 반응을 유도하려고 이 알루미늄을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연구해서 이렇게 만들어 냈는지 너무 신기한데 아무튼 이 책도 그렇고 환자혁명도 그렇고 저희에게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올바르게 생각을 할 수 있는 환자혁명을 통해서 그런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도움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